공예랑 관련된 일을 하는 장소를 보통 공방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영상 보고 계신 분이면 개인적으로 한 공예 작업을 오래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해서 공방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방을 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공간을 먼저 얻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는 공간부터 얻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업실이나 공방을 갖는 거는 다들 원하는 일임에는 분명은 하지만 대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들 알다시피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그 외에도 고정 지출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한 6, 7평 남짓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로 50에서 6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봐요. 구축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신축 공간 입지가 좋을 때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저는 피터팬 부동산 구하기 카페에서 소형 점포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임대료 시세를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서울 중심지냐 외곽이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죠. 저는 저렴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지의 가격은 아니고요. 상권 좋은 지하철역 기준으로 가깝거나 혹은 연남동이나 성수 등의 핫플레이스일 경우에 임대료가 더 높아지잖아요. 1층일 경우에 다른 층수에 비해서 훨씬 임대료도 높고요. 문제는 이 임대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임대료 외에 부가적인 비용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비 같은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는 공방 운영했을 때 평균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를 써서 기본적으로 5, 6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일반 전기 말고 산업용 전기로 변경하라는 뭔가 이제 안내문이 왔는데 그걸로 변경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덜 해요. 평균적 가격이 비슷한 대신 기본료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됐었고요. 냉난방기를 벽에 설치를 해서 그걸로 냉방과 난방을 같이 했는데 여름용 에어컨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난방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벽걸이 냉난방기로는 또 온열이 부족했기 때문에 등유 난로를 썼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겨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돼서 매년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산해서 10만 원대 중반 그리고 후반 정도 이제 매달 부과가 됐어요.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인터넷 요금, 통신비, 또 수도료 이외에도 지류나 잉크비, 설명서나 패키지 매뉴얼 같은 거 제작을 해야 되니까 도안 같은 경우, 그리고 휴지나 생수, 기본적인 물품비, 소모품비 같은 비용이 발생을 해서 매달 고정비가 꽤 있었어요. 임대료 포함해서 60만 원 임대료라고 가정했을 때도 최소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은 살짝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내고 바로 오프라인 공간 얻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일정 수익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SNS가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때 공간을 얻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공방 얻고 인테리어 끝나고 실제 오픈한 다음에 SNS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간 열기 전에 SNS나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창작물들을 알리고 또 팔로워들을 많이 모아서 이목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 작업, 내 브랜드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공방을 얻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그런 케이스, 나는 꽤나 반응이 좋고 실제로도 수익을 얻고 있어. 나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고르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오프라인 공간을 얻는다는 건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공방은 출퇴근 안 해도 되지 않나? 내가 그냥 원할 때만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자수 수업 공방 얻기 전에 카페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가 시간적으로 제일 자유롭고 심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공방 수업이 있었던 고정 스케줄을 제외하고 제 시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본업이 따로 있었고 자수랑 관련된 일이 사이드 잡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주업으로 삼게 되고 공방을 얻으면서부터는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요. 공방은 직장과 다르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업이 있거나 업무가 있을 때만 나온다면 그 공방은 바로 이제 폐업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월 100만 원은 거뜬하게 지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얻은 시점부터 마케팅, 홍보, 개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개발, 그리고 수업용 샘플 자료도 계속해서 만들고 홍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1층일 경우 오프라인 공방이 여기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도 공방은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 공방 오픈하고 6개월 정도는 주 1일만 쉬면서 6일 동안 일을 했어요. 주말이 평일보다 강의 요청이 많기도 하고 조금 수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더 무리해서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주 이틀은 쉴 수 있게 제가 일정을 조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일이 많으면 업무 시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휴무가 줄어들수록 체력 소모가 많이 크고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주 이틀 휴무로 결국엔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방을 오픈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출퇴근 시간, 휴무일을 정해서 나오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업무하는 효율도 높일 수 있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1월에는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했고요. 저녁 수업은 7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퇴근은 저녁 수업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9시 반을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야지 생활 패턴도 일정해지고 나름의 이제 루틴이 생기거든요. 약간의 유동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정한 출퇴근 시간 그리고 휴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NS에 시간을 공지하는 것도 조금 본인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방을 과연 얻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오프라인 공간을 얻을 때는 어떤 것을 위주로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